그러지 마. 꽃깃태의 전사는 긍지가 높아서 타인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설사 날개 잃은 자가 될 처지라도 말이지. 차스카! 반가워, 여행자 페이몬. 일단 여기서 좀 떨어져서 얘기하자. 코이유르한테 보이지 않게. 코이유르라면 다리 위에 있는 저 여자애? 저대로 내버려둬도 정말 괜찮은 거야? 혹시 안 좋은 생각이라도 하면... 걱정 마. 그래서 알파 장로가 날 여기로 보낸 거니까. 돌발 상황이 생기면 내가 바로 날아가서 받을 거야. 그리고 아무리 낙담했대도 코이유르는 하늘을 목표로 했던 전사야. 그렇게 나약하진 않아. 꽃깃태에는 균룡을 타고 하늘을 나는 정예 비행 부대가 있어. 다만 하늘을 누비는 기사가 되려면 뛰어난 실력은 물론 균룡의 인정도 받아야 해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극소수지. 코이유르는 저번 비행 시험을 위해 몇 년을 준비했지만 결국 떨어졌어. 그래서 저렇게 슬퍼하는 거야. 비행 시험에 계속 떨어지고 균룡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결국 낙담하고 하늘에 대한 동경을 내려놓게 돼. 마지막엔 더는 도전조차 하지 않지. 우린 그런 사람들을 날개 잃은 자라고 불러. 그럼 설마 부족에서 쫓겨나는 거야? 응? 그럴 리가. 다들 소중한 전사들인걸? 균룡이 깃털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듯 부족도 모든 구성원을 소중히 여겨. 특히 이전에 큰 전쟁을 경험한 뒤론 젊은 전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의 미래가 맡겨져 있으니까. 균룡도 비행을 익히기 전엔 절벽에서 추락하기도 하는 법이야. 날개 잃은 자 역시 언제든 다시 투지를 불태울 수 있어. 그때까지 그 전사들을 묵묵히 지켜보는 게 내가 지금 하는 일이야. 그렇구나. 코이유르가 얼른 기운을 차렸으면 좋겠다. 하지만 코이유르의 휘파람 소리에 자신감이 없어. 이런 부름에 응답해오는 균룡은 없을 거야. 꽃깃태에서는 휘파람이나 호각으로 용 동료를 부르거든. 코이유르도 균룡을 불러서 다시 한번 비행을 시도하려는 것 같아. 하지만 균룡은 꽃깃태의 전사들보다 더 고고한 존재야. 이렇게 자신 없는 휘파람으로는 균룡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어. 시험을 통과하지도 균룡을 부르지도 못하면 더 자신감을 잃게 될 거야. 그럼 머지않아 정말로 날개 잃은 자가 되겠지. 코이유르를 도울 방법이 없을까? 신경 써줘서 고마워. 사실 코이유르의 비행 실력은 나쁘지 않아. 하지만 하늘로 돌아가려면 스스로 마음의 벽을 넘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난 다시 숨어서 지켜봐야겠어. 일이 마무리되면 너희에게 꽃깃태를 구경시켜줄게. 코이유르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차스카는 코이유르가 스스로 이겨내야 한다고 했지만 이대로는 해결이 안 돼. 휴, 우연이라도 균룡이 코이유르 앞에 날아오면 좋을 텐데. 그럼 적어도 자신감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거 아니야. 균룡이다! 꿈은 아니겠지? 내가 진짜 균룡을 불러내다니! 평생 인정 못 받을 줄 알았는데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기, 괜찮으면 나랑 같이 비행훈련을 해줄 수 있을까? 나 많이 생각해봤어. 저번엔 분명 커브 속도가 느려서 떨어진 걸 거야. 그러니까 벨 기동이랑 S자 선회를 열심히 연습하면 그리고 실속 선회랑 코브라 기동도 해보고 싶어. 어라? 이 휘파람 소리는 긴룡을 부르는 사람이 또
있나? 잠깐만! 코이유로는 기분이 좀 나아졌으려나? 어서 다리로 가보자. 차스카 언니! 저 방금 긴용을 불러냈어요. 긴용이 아직 제게 응답해주고 있다고요. 저 말고 또 다른 사람이 긴용을 불렀는지 타기도 전에 날아가 버리긴 했지만요. 그래? 타이밍이 안 좋았네. 그래도 한 번 성공했으니 두 번도 가능할 거야. 계속 노력하다 보면 시험도 통과할 수 있을 거고. 네, 역시 포기하지 않길 잘했어요. 안녕, 차스카. 코이유로는 좀 어때? 누구세요?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시죠? 이쪽은 내 친구야. 여행자랑 페이몬이라고 해. 며칠 전에 이 둘한텐 이 얘기를 했거든. 부족에 장래 유망한 후배가 있다고 말이야. 그 유명한 여행자셨군요. 하지만 유망한 후배라뇨. 전 날개 잃은 자가 되기 일보 직전인걸요. 그나저나 분명 처음 뵙는 분인데 왠지 어디서 뵌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성화 경기장 같은 곳에서 본 거 아닐까? 여행자는 요즘 나타 곳곳을 돌아다니고 있으니 어디서 봐도 이상하지 않지. 그런가요? 코이유르! 차스카! 여기 있었구나. 한참 찾았어. 알파 장로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어요? 비행 시험이 재개될 거라서 너한테 알려주러 왔지? 제게요? 이렇게 갑자기? 게다가 장로님께서 직접 오시다뇨.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번 시험 때는 시험장을 꼼꼼히 점검하지 못했어.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한 사람들도 많았지. 시험이 끝나고 살펴봤더니 시험장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더라고. 저번 시험 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지 몰라. 이건 변명의 여지 없이 우리의 실책이야. 만회는 안 되겠지만 사과의 의미로 시험 재개 소식을 최대한 빨리 알려주고 싶었어. 그렇군요. 차스카, 이 두 사람은 혹시 여행자와 페이몬이니? 알파 장로도 우릴 알고 있구나. 정보 수집은 전사의 기본이지. 게다가 두 사람은 나타에서 꽤 유명하다고. 안 그래도 진작부터 꽃기태에 초대하고 싶었어. 그럼 맛있는 음식도 주나? 물론이지. 꽃기태는 늘 강한 전사를 대우하니까. 두 사람을 손님으로 모신다면 마땅히 최고의 대접을 해줄 거야. 게다가 저번 전쟁에서 너희가 없었다면 시면으로 인한 피해가 훨씬 심각했을 테니 부족을 대표해 둘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어. 나도 강한 전사로 쳐주는 거야? 너 되게 좋은 사람이구나. 그럼 비행 기술로만 따지면 페이몬의 강함은 꽃기태에서도 손에 꼽을 수준인걸? 꽃기태엔 다들 좋은 사람만 있는 것 같아. 꼭 가볼래. 아쉽지만 난 시험 재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러 가야 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니 소홀히 할 순 없어. 장로님, 저도 같이 가요. 모두가 이 소식을 빨리 접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차스카, 너한테 손님들의 안내를 부탁해도 될까? 물론이죠. 그럼 나중에 부족의 흑요석 토템 기둥 아래에서 만나. 코이유르, 이만 가자. 멀리까지 날아간 것 같으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방금 코이유료의 부름에 날아온 긴용, 네가 한 거지? 난 어릴 때부터 긴용과 함께 지내와서 그 긴용이 가까이 날아올 때 바로 부자연스러움을 알아챘어. 게다가 용의 행동과 숨결에서 네 모습이 엿보이더라고.
그래서 네가 뭔가를 한 게 아닐까 싶었지. 코이유르가 태워달라고 하자 그 긴 용은 무척 당황하는 것 같았어. 그래서 휘파람을 불어 떠날 기회를 만들어줬는데 네 표정을 보니 도움이 된 것 같네. 걱정 마. 강자는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이지 않는 법이잖아. 더 캐묻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근거 없는 추측을 떠벌리진 않을게. 게다가 너라면 남다른 능력이 있어도 올바른 곳에 사용할 거라고 믿으니까. 코이유르한테 부족한 건 실력이 아니라 자신감이야. 넌 그 애와 자신과의 갈등을 중재해준 것뿐이고 과정에 너무 연연하지 마. 어차피 네가 나서지 않았다면 나도 엄마한테 장단 좀 맞춰달라고 할 셈이었어. 그러다 코이유르가 알아채면 갈등을 해결하긴 더 어려워졌겠지. 그래, 지금 시간 괜찮아? 꽃기태를 구경시켜줄게. 잘 봐! 간다! 지금 싸우는 거야? 말려야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일상 훈련이니까 걱정 마. 훈련? 저렇게 어린 꼬마들도 훈련을 해야 해? 꽃기태는 전사의 부족이야. 먼 옛날에는 나타 전역을 순찰하고 지키던 최정의 특수부대였지.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무예를 중시하는 풍토는 여전해. 자스카 누나 왔어? 우리랑 같이 훈련해줄 수 있을까? 미안한데 지금은 여행자랑 페이몬한테 꽃기태를 구경시켜주기로 했어. 다음에 같이 하자. 여행자 페이몬. 그 전설의 전사랑 전설의 비행고수 맞지? 전설에? 맞아! 바로 우리야! 완전 대단하다. 긴용 없이도 날 수 있다니. 자스카 누나도 혼자서는 그렇게 오래 못 나는데. 저기 여행자용! 나 검술 좀 가르쳐주면 안 될까? 여행자 오빠, 우리 집에서 만든 화산 케이크 먹어보지 않을래? 이들은 오늘 손님으로 온 거고 이따 알파 장로님도 뵈러 가야 돼. 다들 거기까지만 해. 코티니, 자기한테 없는 재능을 부러워하기보단 기술부터 열심히 갈고 닦는 게 좋지 않겠어? 카팍, 검술을 논하기 전에 기초부터 제대로 다져야지. 오늘 검 휘두르기 횟수는 채웠고, 그리고 야틀란, 시도 때도 없이 너의 가게 상품을 홍보하는 건 자제해줘. 응. 미안, 애들이 너의 이름을 들어서 흥분했나봐. 실례가 안 됐으면 좋겠네. 여기 야틀란이 화상 케이크를 쥐어주고 갔어. 사과의 뜻이래. 우와, 냄새 좋다! 여행자, 너도 먹어볼래? 마음에 든다니 다행이야. 야틀란도 들으면 분명 기뻐할 거야. 그나저나 애들이 널 되게 잘 따르네. 사실 지금까진 네가 좀 더 뭐랄까 도도할 줄 알았거든. 도도하다고? 뭐 그렇게 굴던 시절도 있긴 했지. 꽃기태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나? 하지만 중재자는 그러면 안 돼. 그랬다간 싸움 없이 풀 수 있는 갈등도 무력을 써야만 하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거든. 맞아. 물론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최대한 그런 상황은 피하려고 해. 누가 나한테 그랬거든. 무력으로 이룬 평화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니 대화와 우정으로 푸는 게 모두에게 좋다고.
하지만 때로는 강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야 원활한 대화가 가능해지기도 해. 그렇긴 하지. 언니! 차스카 언니! 쿠스코 아저씨가 누나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대. 지금 누나를 잡으러 오고 있어. 그래? 고마워. 여행자, 페이몬. 난 먼저 가볼게. 이따가 앞에 있는 토템 기둥 아래서 만나. 잘 보이는 곳이니 내 안내는 필요 없을 거야. 지금 설마 도망가려는... 갈등을 중재하는 최고의 방법은 갈등이 생기기 전에 피하는 거야. 역시 차스카 누나야. 도망칠 때도 완전 멋있어. 자세한 건 나중에 얘기해줄게. 그럼 대처 부탁해. 미안. 금발의 이방인과 하얀 비행물체라. 너희가 여행자랑 페이몬인가? 차스카가 너희랑 같이 돌아왔다고 들었는데 또 도망쳤나 보군. 저기, 넌 누구야? 누구겠어? 난 차스카의 양아버지 되는 몸이야. 심연이 차스카에게 미친 영향이 더 심각해지진 않았는지 3개월에 한 번씩 체크하기로 했는데 올해만 벌써 3번이나 약속을 어겼어. 무려 3번이나. 차스카는 갓난아기 때 심연의 힘에 침식되어 부모한테 버려졌어. 다행히 야생 긴룡이 차스카를 데려가 정성껏 보살핀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지. 나중에 순찰 중이던 기사들이 차스카를 발견해 꽃게태로 데려왔는데 그때의 차스카는 짐승이나 다름없었어. 눈만 떼면 다른 사람이랑 싸우질 않나. 부족을 뛰쳐나가 사라지질 않나. 사람보다 용을 더 좋아하질 않나. 인간의 탈을 쓴 용 그 자체였지. 차스카가 말한 도도했던 시기가 저 때인가? 알고 보니 심연의 침식이 차스카의 마음속에 싸움의 씨앗을 심은 거였더라고. 그 뒤로 우리는 차스카가 자신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돕기 시작했어. 전부 차스카가 노력한 덕분이지만 그래도 지금은 좀 사람다워졌지. 너무 걱정하지 마. 몸 상태가 꽤 안정된 것 같던데? 그냥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검진을 피하는 게 아닐까? 그건 나도 알아. 심연의 영향이 심해지면 누구보다 차스카 본인이 먼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경계할 테지. 지금까지 검진에서 심연의 이변이 발견된 적은 없지만 가만히 있질 못하는 게 문제야. 맨날 상처가 늘어서 온단 말이지. 이 녀석이 우리 몰래 위험한 짓을 하고 다니는 게 분명해. 그래서 검진을 피하는 거고. 그렇구나. 차스카라면 그럴 법도 하지. 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추이추가 지켜봤었는데 추이추가 떠난 지금 차스카까지 위험해지는 건 바라지 않아. 추이추가 떠난 후로 차스카의 행동이 점점 더 무모해지고 있어. 꼭 무언가를 만회하려는 것처럼. 차스카를 만나면 대신 말 좀 해줘. 듣기 싫어해도 꼭 부탁해. 검진받기 싫어하는 건 괜찮아. 하지만 더 이상 위험한 짓은 안 했으면 좋겠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네. 슬슬 차스카한테 가볼까? 북쪽에 있는 토템 기둥에서 만나자고 했지? 미안하게 됐어. 평소엔 다른 사람들한테 애들 얘기를 할 일이 거의 없다 보니 한참 떠들어버렸네. 나도 이만 가봐야겠어. 차스카한테는 나 대신 잘 좀 얘기해줘. 안녕 차스카 알파? 괜찮아. 아버지한테 붙잡혀 있었지? 아버지가 뭘 하셔? 그때 내가 조금 막무가내긴 했지. 조금 정도가 아니잖아.
지금 생각하면 널 꽃기태로 데려와서 쿠스코네에게 맡긴 게 꼭 어제 일 같네. 야생에서 자란 아이가 꽃기태 최강의 전사로 자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차스카를 데려온 게 알파였어? 알파 장로님은 그때 이미 노련한 긴용 기사셨어. 하늘로 순찰을 나왔다가 나와 내 긴용 엄마를 발견하셨지. 엄마도 내가 인간 사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대. 안타깝게도 그땐 내가 철이 없어서 사람들과 많이 부딪혔지만 그러던 네가 이젠 나타에서 갈등을 가장 잘 중재하는 사람이 됐지. 시간 참 빠르다니까. 나중에 내가 날지 못하는 날이 오면 꽃기태와 비행부대는 너에게 맡길게. 장로님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전 남을 지휘하는 것보단 혼자 최전방에서 나는 게 더 적성에 맞아요. 그러니까 코이유르랑 애들이 성장할 때까지 몇 년만 더 버텨주세요. 너도 참. 이 부족은 강한 사람이 대장 같은 스타일은 아닌 거야? 꽃기태가 강함을 중시하긴 하지만 강함이 꼭 무력을 뜻하는 건 아니야. 1대1로 맞붙는다면 정예로 구성된 비행부대까지 갈 것도 없이 꽃기태의 전사 누구나 날 쉽게 이길 수 있어. 실망했니? 나도 한때는 무를 추구하는 전사였어. 철없던 시절이라 스스로를 증명하기 위해 잿더미성 오치카나타로 모험도 떠났지. 그 결과 아무 수확도 없이 큰 부상만 입고 말았어. 간신히 목숨은 건졌지만 그 뒤로 강함과는 인연이 없게 됐지. 내상을 입고도 경험과 의지력으로 비행부대를 이끄는 장로가 됐으니 그것도 강함의 증거가 아니겠어요? 이 얘긴 여기까지 하자. 여행자, 페이몬, 식사를 준비했으니 부담 없이 들어줘. 그 말만 기다리고 있었어. 디저트배는 따로 있다고. 우와, 배부르다. 마음에 들면 꽃기태에 더 머물러도 좋아. 알파 장로님, 긴급 상황입니다. 뭐? 왜 그래? 내가 나서야 할 상황이야? 그게 부족 밖에서 캐러밴 하나가 우리랑 거래를 논의하러 왔다더라. 하필이면 이럴 때 아직 날개 잃은 자들에게 소식도 다 못 전했고 비행 시험장도 점검을 못 끝냈는데. 부족 내부의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니 이런 일로 고생하지 마시고요. 그럼 우리도 같이 가서 차스카를 도와주자. 맛있는 음식도 잔뜩 얻어먹었잖아. 다들 고마워. 남은 날개 잃은 자는 전부 차스카랑 아는 사이야. 피시카는 풍선 사격의 관리자로 일하고 있고 와스카르는 여전히 김마치기에 빠져 있을 거야. 주나는 늘 비행장 위에서 잿더미 성을 바라보고 있어. 그럼 부탁할게. 피시카, 조금만 더 생각해보지 그래. 고마워 족장. 근데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 피시카, 비행시험이 재개된대. 무토타도 있었네. 아, 알파씨가 보내서 온 거야? 안 그래도 피시카랑 그 얘기를 하고 있었어. 너도 부족의 상황을 알잖아. 너처럼 경험 많은 전사가 계속 이렇게 있어선 안 돼. 됐어. 그게 언제적 얘긴데. 난 날개 잃은 자가 된 지 오래야. 비행 기술은 진작에 다 까먹었다고. 부족에 내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당연히 나서겠지만 비행 시험에 또 참가할 필요는 이제 없어. 요 몇 년 사이에 깨달았어. 모두가 알파 장로님 같은 끈기를 가지고 날개 잃은 자에서 벗어나 다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더라. 하지만 꼭 대단한 사람이 될 필요는 없잖아. 긴용의 인정을 받지 못해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매일 열기구를 손보고 승객들의 반응과 표정을 보는 것도 충분히 보람차다고 생각해. 좋아하는 일을 찾는 건 비행시험을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지. 이건 나쁜 일이 아니야. 알겠어. 그럼 더는 강요하지 않을게. 참, 시간 괜찮으면 열기구 한번 타볼래? 너희들도 열기구를 타고 하늘을 날아보면 내 마음을 이해하게 될 거야. 그래,
열기구를 타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와. 비행시험? 이제 와서 그딴 게 다 무슨 소용이야? 몇 번을 시도하든 긴용이 나 같은 노름꾼을 인정할 리가 없잖아. 하! 와스카르, 균룡은 그런 이유로 널 거부하지 않아. 그럼 다른 이유로 거부한 거겠지. 난 투지도 재능도 없다고. 모두가 너처럼 타고나는 건 아니야. 여기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직 현실을 제대로 모르는 녀석들한테나 가봐. 난 비행 시험에 참여할 시간에 긴 맞히기나 몇 판 더 하는 게 낫겠어. 날개 잃은 자 중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와스카르도 한때는 투지를 불태우는 전사였어. 하지만 투지만으로는 긴룡의 인정을 받을 수 없지. 긴용이 그렇게 엄격해? 풍선 사격이랑 긴 맞히기에선 자유분방한 용도 꽤 많아 보이던데. 사람들이랑 노는 거랑 사람의 목숨을 짊어지고 하늘을 나는 건 다른 문제야. 실력이 부족한 사람을 태우고 하늘을 날면 비행사의 실수로 사람은 물론이고 균형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어. 그러니 날개 잃은 자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한이 있어도 거절할 땐 단호하게 거절해야 해. 그 점은 우리와 긴룡 모두 같은 생각이야. 준한, 또 옵직 하나타를 보고 있는 거야? 자스카 씨? 여긴 어쩐 일이세요? 비행시험이 곧 재개된대. 가서 참여할 거지? 날개 잃은 자의 뜻을 잊으셨어요? 저흰 너무 많은 실패를 경험해서 시험을 포기한 자예요. 그래서 날개 잃은 자라고 불리는 거고요. 알파 장로님은 매번 지치지도 않고 소식을 알려주시지만 뭐가 달라지겠어요? 안 될 놈은 아무리 용을 써도 안 돼요. 이번엔 시험장을 전면 보수해서 전보다 훨씬 편하게 날 수 있을 거야. 코이유르도 한 번 더 도전할 예정이고. 아니, 됐어요. 진짜로 비행부대에 붙을 만한 사람이라면 그 정도 차이에 영향을 받지 않겠죠. 언제 어디서나 마음대로 날 수 있을 거예요. 당신이나 알파 장로님처럼요. 준한! 비행시험이! 차스카 언니랑 여행자님? 벌써 오셨군요. 그럼 준한 너도 시험 재개 소식을 들었겠네? 어서 같이 훈련하러 가자. 아니, 난 참여 안 할 거야. 왜? 넌 늘 알파 장로님을 동경해왔잖아. 알파 장로님은 부상을 입고 날개 잃은 자가 되어 몇 년을 밖에서 떠도시고도 결국 다시 일어나셨다고. 난 장로님 같은 의지가 없어. 게다가 시험에 참여했다가 또 장로님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면 어떡해. 아직도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럼 날 지도해준다고 생각해. 어때? 하지만 하지만은 무슨? 할 얘기 있으면 하늘에서 다시 얘기해. 아니, 잠깐만. 못 따라가겠으니까 천천히 좀 가. 이렇게 기운을 북돋아 줄 수도 있구나.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친했거든. 준한의 마음속 갈등을 풀어주는 데는 코이유르가 적임자야. 너한테 도움을 받은 코이유르가 이번엔 다른 사람을 격려해줬네. 보통 충돌과 갈등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던데 그 반대의 상황도 있는 것 같아. 날개 잃은 자들한테 소식은 다 전한 거 맞지? 그럼 이제 비행시험장으로 가자. 꽃깃에 근처에 있어.
알파 장로님이 보내서 온 거야? 장로님은 다른 볼일이 있으셔서. 이쪽 상황은 어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몇 차례의 심연 침식으로 지맥이 흐트러져서 시험장에 각종 막힘이 생긴 것 같아. 이론적으로는 그 막힌 것만 해결하면 기체 열소가 다시 가득 찰 거야. 근데 실행에 여러 문제가 있더라고. 자세한 상황은 내려가서 직접 확인해봐. 아니면 현장에 있는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이 분출구는 여러 번 타격을 입히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한 생명체가 활동한 흔적이 보여. 바로 처리했다가 위험하진 않으려나? 괴물이다! 꼼짝없이 죽는구나 싶었는데 이 분출구는 이제 괜찮을 거야. 정말 고마워. 날장.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대단해. 이상하네. 여기 고체 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나타났지? 지맥의 혼란으로 메아리 아이의 무언가가 같이 휘말린 건가? 방금 절벽에서 이상한 표식도 봤어. 에이 설마 메아리 아이에서 산룡이라도 한 마리 빌려와서 처리해야 하나? 방금 봤어? 산룡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지나가던 산룡인가? 뭐 어쨌든 분출구는 뚫었으니 잘 됐네. 도와주러 온 거야? 고마워. 안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거든. 이곳의 막힘 현상은 특제 폭탄으로 처리해야 해. 하지만 폭탄을 들고 이 가파른 산을 오르다가 잘못 부딪히기라도 하면 바로 끝장이지. 그래서 폭탄을 먼저 맞은편으로 옮긴 후 열기구로 다시 옮겨올 생각이야. 적절한 타이밍에 열기구를 맞춰 폭탄을 분출구로 떨어뜨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어때? 이해하기 쉽지? 응? 저건 나도 모르겠어. 저렇게 높게 날 수 있다니 신기하네. 위에 올라가서 어떤 기술이 쓰였는지 연구해보고 싶긴 한데 지금은 시험장을 보수하는 일이 우선이야. 난 맞은편으로 가서 준비하고 있을게. 너희 준비 다 되면 불러. 좋아! 준비하고! 좋아! 준비하고!
좋아, 준비하고. 기체 열수가 복구되고 있어. 분출구 문제를 전부 해결한 것 같아. 슬슬 돌아가자. 이렇게 빨리 해결할 줄이야. 역시 대단하네. 이제 기체 열수가 충분해지기만 기다리면 비행 시험을 진행할 수 있어. 인카낙, 문제가 남아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시험 비행을 해보고 싶은데 준비해주지 않을래? 뭐? 시험장 정리를 이제 막 마친 참인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위험이라도 있으면 어쩌려고. 그러니까 더더욱 내가 나서서 점검해봐야지. 아, 하긴 네 비행 실력이라면 설사 잘못된 부분이 있어도 큰 일은 없겠지. 이 일대는 아직 환경이 불안정해서 직접 비행해보지 않으면 문제를 발견하기 어려워. 알겠어. 바로 세팅해줄게. 준비 다 되면 말해줘. 준비 다 됐어? 차스카한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래, 그럼 힘차게 날아봐. 바람이 부는군. 이래! 이래! 멋진 비행이었어. 눈 깜빡이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였다니까. 큰 문제는 없었어. 며칠만 지나면 정상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수 있을 거야. 사람 살려! 당신들 꽃깃에 사람 맞죠? 빨리 우리 좀 도와줘요. 침착해. 무슨 일이야? 긴용 하나가 갑자기 우리를 습격했어요. 동료랑 물자가 아직 길에 있다고요. 부탁입니다. 제발 동료들을 구해주세요. 긴용이 그렇게 사납게 굴었다고? 혼자서 사람 무리를 덮치다니. 보통은 그럴 리가 없지만 뭐든 예외가 있는 법이니 어서 가보자. 이렇게 사나운 긴용이라니. 이렇게 사나운 긴용이라니. 차스카랑 여행자? 알파 장로? 어라? 사람들을 습격했다던 긴용은? 우리가 오기 전에 날아갔어. 지원군이 오는 걸 눈치채고 도망간 것 같아. 갑자기 인간을 습격하다니 캐러밴이 운송하던 식량이 목적이었을까요? 아니야. 캐러밴이 운송하던 건 식량이 아니라 천만 다행이다. 열소 날개가 무사해요. 열소 날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열소 날개는 가장 중요한 상품이거든요. 무슨 문제라도 생겼으면 어떻게 됐을지. 와르미가 거래를 요청한 캐러밴이 있다고 하던데 그게 그쪽인가? 네, 맞습니다. 그럼 당신이 알파 장로님이시군요. 맞네. 먼 길을 온 데다 많이 놀랐을 테니 일단 꽃깃태로 돌아가서 푹 쉬시게. 일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지. 알파 장로님, 그럼 긴용 습격권은? 보아하니 이 친구들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망가진 상품도 없는 듯해. 그 긴용도 우연히 자극을 받은 걸지도 모르지. 이 부근엔 긴용이 워낙 많으니 가끔 돌발 상황이 생겨도 이상한 일은 아니야. 굳이 조사할 필요는 없겠지. 그나저나 비행시험장 보수는 어떻게 됐어? 오, 비행시험! 마침 잘 됐군요. 알파 장로님, 저희의 열소 날개가 비행시험에서 장로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릴 겁니다. 그래? 흥미로운 얘기군. 그럼 긴용 얘긴 그만하고 돌아가서 저랑 열소 날개에 대해 자세히 논의해 보시죠. 다 해결된 건가? 순스럽게 잘 풀렸네. 그럼 우리도 가자. 차스카? 피 묻은 깃털? 슬슬 꽃깃태의 비행시험 준비가 다 됐겠는데? 시간 되면 한번 가보자. 응? 여행자 페이몬 왔구나. 딱 맞춰서 온 것 같네. 근데 생각보다 긴용이 적어. 그거라면 곧 이유를 알게 될 거야. 준비! 하나, 둘, 셋, 이륙! 진짜 날았다! 몸이 엄청 가벼워. 긴용에 의지할 필요가 없어. 열소 날개? 이거 굉장하잖아.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보고도 안 믿겨. 갑자기 어떻게 하늘로 날아오른 거지? 며칠 전에 마주쳤던 그 캐러밴이 열소날개라는 상품을 가져왔어. 손에 든 제어공으로 기체 열소의 흐름을 조절하면 등에 장착한 장치를 통해 날아오를 수 있지. 굉장하네. 맞아. 열소날개가 꽃깃해. 아니, 나타에 대량 보급된다면 우리의 기동성과 대처 속도가 크게 향상될 거야. 그럼 비극도 많이 줄어들 테지. 이거 꿈은 아니겠지? 방금 긴용을 부르지도 않고 내 힘으로 날아올랐어. 꿈이 아니야. 넌 지금 비행시험을 통과한 거라고. 그렇죠, 알파 장로님? 알파 장로님? 근데 열소 날개로 시험을 통과한 것도 인정이 되나? 에? 안 될 게 뭐 있어요. 비행시험의 평가 기준에 긴용을 타야만 점수를 준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하지만 차스카도 부대 입단 심사를 치를 땐 긴용을 탔다고. 비행 기술은 물론 동료와의 호흡도 테스트해야 하니까. 혼자 하늘을 날 수 있으면 그런 건 평가할 필요 없지 않을까요? 차스카, 여행자, 두 사람은 열소 날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치? 나도 같은 생각이야. 열소날개의 전략적 가치는 인정해. 하지만 지금의 시험 기준을 열소날개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봐. 왜죠? 준환이 얼마나 힘들게 다시 용기를 냈는데요. 우린 아직 열소날개를 실전에 투입한 경험도 없고 기존 인력과도 어떻게 합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단 열소날개의 특성을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시험과 평가 기준을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모두 일리가 있어. 다만 차스카, 네 방법은 이상적이긴 해도 실행에 몇 년은 걸릴 거야. 저번 전투로
꽃기태는 너무 큰 피해를 입었어. 열소 날개를 도입하면 전투력도 보완하고 모두의 사기도 올릴 수 있을 테지. 실전 경험은 실전에서 쌓으면 되지 않겠어? 준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마. 준환, 멍하니 있지 말고 얼른 감사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마울 거 없어. 잊지 마렴. 넌 네 힘으로 날개를 다시 손에 넣은 거야. 장로님, 큰일이에요. 긴룡이 또 캐러밴에 습격했어요. 또? 너희는 일단 여기에 남아서 차스카가 왜 갑자기 달려나간 거지? 그리고 알파 장로도 우리도 얼른 가보자. 또 이 녀석이잖아! 얼른 도망쳐! 얼른! 이 자식, 이번엔 진심이군. 다들 날개 달린 놈한테서 도망치는 건 무리야. 차라리 맞서 싸우자고. 거기까지. 차스카, 다행이군. 어서 이놈 좀 쫓아내 주시오. 뭐지? 왜 공격을 안 하는 거지? 설마 했는데 정말 언니였구나. 내가 잘못 들었나? 차스카가 방금 저 긴룡을 언니라고 부른 거 맞아? 잠깐만, 코야! 차스카 괜찮을까? 가서 물어보는 게 어떨까? 다들 괜찮나? 그럭저럭이요. 여러분이 제때 와주셔서 크게 다치진 않았어요. 차스카, 저기 괜찮아? 괜찮아. 걱정시켜서 미안. 언니는 추적을 잘 피해서 이대로 따라잡긴 무리야. 어릴 때부터 숨바꼭질로 언니를 이겨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너도 알겠지만 난 긴룡에게 길러졌어. 그때 용의 둥지에서 나와 함께 자란 게 코야, 내 언니야. 우린 산에서 함께 놀고 쫓아다니며 지냈어. 내가 인간 사회로 돌려보내지기 전까진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았지. 모든 긴룡이 인간을 따르진 않아. 코야는 함께 자란 나는 인정했지만 다른 인간은 싫어했어. 엄마가 날 떠나보내기로 했을 때 코야는 극구 반대했어. 나중에는 인간과의 접촉을 점점 더 꺼리게 됐지. 코야는 인간들이 널 자기한테서 뺏어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그럴지도. 하지만 그 후에도 우린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였어. 꽃기태의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서 조금만 갈등이 생겨도 부족을 뛰쳐나가 코야한테 불만을 토로하곤 했지. 그래서 쿠스코가 어릴 때 넌 사람보다 용이랑 더 친했다고 한 거구나. 다만 그 뒤로 여러 일을 겪고 부모님과 꽃기태 그리고 추이추와 함께 지내면서 난 인간들의 행동에 흥미를 가지고 그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 인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언니를 만나러 가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지. 그러다 코야가 둥지를 떠나 독립하던 날 코야는 날 찾아와서 부족을 떠나 같이 야외로 돌아갈 생각이 없냐고 물었어. 내 기억에 코야가 스스로 인간 부족 근처까지 날아온 건 그때가 처음이었을 거야.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내가 그 제안을 수락했다면 여기서 너희와 만날 일은 없었겠지? 아니, 많이 망설였어. 사실
그때 난 이미 새로운 가정에 녹아들어 인간이라는 신분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상태였거든. 그렇지만 인간을 싫어하는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지. 하지만 언니는 이미 내 망설임에서 답을 알아챘더라. 내가 배신했다고 여긴 코야는 큰 소란을 피우곤 먼 곳으로 날아갔어. 그 후로 방금 전까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 나름 해명해보려고 엄마한테 언니의 새둥지 위치를 물었지만 언니가 나한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더라. 2딸 사이에 낀 엄마도 많이 힘들 테니 더 이상 캐묻거나 알아보지 않았어. 그래, 사태가 계속 악화되면 난 누구보다도 먼저 언니를 찾을 거야. 언니가 날 보기 싫어해도 어쩔 수 없어. 지금은 일단 다친 사람들을 부족에 데리고 돌아가서 무토타와 장로님의 생각을 들어보자. 긴룡이 또 인간을 습격했다지? 내 이럴 줄 알았다. 야외의 짐승들은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이봐, 말 조심해. 긴용은 꽃기태의 동료야. 비행부대의 동료겠지. 그놈들한테 우린 안중에도 없다고. 이젠 열소 날개도 있는데 우리한테 긴룡이 더 필요할까? 그게 무슨 소리야? 긴용 없이 꽃기태를 어떻게 지켜? 아니, 그런 뜻은 아니고. 비행부대의 지위가 무너질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너 이 자식! 상황이 너무 빠르게 변하는군. 자스카, 저쪽의 갈등을 중재하지 않아도 되겠어? 온 부족이 이 일을 논하고 있으니 당장 저기만 말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가장 큰 갈등은 열소날개와 코야니까요. 평소라면 야생 긴룡의 습격은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는 빈도와 크게 다르지도 않으니까. 하지만 열소 날개가 나타나자 앞으로 꽃깃에 긴용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가 불거지고 있지. 이러다가 잿더미 성과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걱정이야. 용을 적대시한 성주 오치카는 불의 신님이 이룩한 평화를 깨뜨릴 뻔했지. 사태가 거기까지 악화되기 전에 차스카, 네가 이 갈등을 중재해줬으면 해. 그래, 알겠어. 여행자, 이미 나타를 많이 도와준 것도 꽃깃회가 너한테 부탁할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고마워. 나도 있어. 걱정 말고 우리한테 맡겨. 그나저나 사태가 너무 빨리 급변했어. 우리가 대처할 틈도 없게. 배후에서 여론을 부채질한 사람이 있다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어. 그쪽 조사는 내가 하지. 자스카, 넌 상대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주겠어? 네, 노력해볼게요. 그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하지? 꽃귀태의 상황은 언니와 큰 연관이 있어. 언니가 인간을 습격한 이유를 알아낸다면 큰 도움이 될 거야. 저번에 만났을 때의 반응을 보면 아직 날 용서하지 않은 것 같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려면 먼저 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겠지. 우리 엄마를 만나러 가자.
어릴 땐 종종 이 나무에서 뛰어내리면서 언니한테 날아와서 받아달라고 했어. 가끔은 언니가 나를 태우고 나무 위로 날아올라 날 저쪽 고지대로 던져주기도 했지. 나중에 우리 둘 다 더 자란 후엔 근처 해안가에서 더 높은 곳에. 그만해. 더 듣다간 심장에 무리가 올 것 같아. 그래? 난 꽤 재밌었는데. 나중에 시간 되면 더 얘기해줄게. 지금은 일단 중요한 일부터 해결하자. 엄마, 저번 주에도 보러 왔었지? 아버지 쿠스코보다 더 자주 보네. 소개할게. 이쪽은 여행자랑 페이몬, 내 친구야. 이쪽은 우리 엄마. 이름은 인간 언어로 치무프라고 해. 안녕? 아니, 알아듣는다기보다 느낀다에 가까워. 함께 살았던 엄마랑 언니 한정으로. 엄마랑 언니의 경우엔 목소리, 자세, 표정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뜻을 8에서 9할 정도는 짐작할 수 있어. 가끔 나도 엄마가 내 말을 알아들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그래도 의사소통은 가능해. 마음이 통한다는 거겠지. 걱정 마. 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언니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언니는 인간을 싫어하긴 해도 먼저 공격한 적은 없었어. 근데 갑자기 왜 그런 건지. 치모프! 그러니까 너희 엄마가 지피는 게 있대? 엄마도 잘 모르는 것 같아. 여기에도 안 온 지 꽤 됐대. 그럼 언니가 지내는 곳을 알려줄 수 있어? 얘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꽃기태를 적대시하다간 언젠가 내가 제때 도착하지 못할 수도 있잖아. 우리랑 같이 가주겠대. 고마워, 엄마.
되게 외진 곳에 둥지를 틀었네. 인간들을 피하려고 그런 걸까? 여기서 기다리라고? 응, 알겠어. 여행자, 페이문. 엄마가 먼저 언니랑 얘기해본다고 우린 얼굴 비추지 말래. 언니는 지금 인간한테 강한 적대심을 품고 있으니까 지금 만났다간 갈등만 더 심해질지도 몰라. 뭐라고 하는 거지? 아무래도 상황이 생각보다 더 복잡해 보여. 주변에 남아있는 흔적으로 보면 언니는 인간의 습격을 받은 것 같아. 뭐? 치매, 언니의 아이가 그 습격 때 납치됐대. 놈들은 바다를 건너와 어둠을 틈타 치매를 뺏어갔어. 대체 누가 그런 짓을? 밤낮 없이 찾아다닌 끝에 마침내 놈들을 찾아냈지. 대파리 준 물건 완전 쓸만하네요. 한 방에 쓰러뜨렸어요. 옆에 한 마리 더 있잖아. 저번에 놓친 놈인가? 됐으니까 다 붙잡자고. 대팔이 비싼 값을 쳐줄 거야. 차스카? 당신이 왜 여기에? 어서 저 여자를 막아! 너희 한 놈도 너 오지마! 열소 날개, 어서 이걸 타고! 으아! 열소 날개가 통제 불능인가 봐. 큰일이야. 엄마랑 언니는 지금 다친 상태인데 열소 날개가 폭발이라도 하면 원소력으로 이걸 제어할 수 있어요. 아무나 제발 좀. 비켜. 아직도 계속 악화되고 있어. 잠깐이 한계인 건가? 그럼 핫! 내 열소 날개로 죽는 줄 알았네. 솔직하게 대답해. 전에 언니를 습격한 게 네 놈들이야? 전 그게 아니라요. 언니가 너희 맞다는데? 말해. 누가 보냈어? 대팔이요. 그 사람이 우리한테 야생 긴룡들을 잡아오라고 했어요. 이곳의 긴룡들은 다 잠재적인 위협이니까 빨리 처리하라면서요. 태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몰라요. 그 사람은 항상 편지로 명령을 전했으니까요. 저희랑 직접 접촉한 적은 거의 없고 그마저도 항상 가면을 쓰고 나왔어요. 평소에 긴룡으로 열소 날개를 교환할 때도 그자의 신복을 통해서 거래했고요. 열소 날개를 발명한 게 너희가 아니었어? 저흰 그냥 물건을 운반하고 라벨을 붙여서 수입해온 척한 게 다예요. 열소 날개의 진짜 출처를 숨기기 위해서였겠지. 그건 정말 몰라요. 모른다? 어디 내 탄창의 총알이 몇 발 남았는지 확인해 볼래? 잘못했어요. 말할게요. 다 말할게요. 직접 듣진 못했지만 긴룡을 최대한 생포해 오라고 한 걸 보면 대충 짐작가는 바는 있어요. 추측이긴 하지만 제어공에 저장된 기체 열소는 긴룡에게서 추출한 물질이 아닐까 해요. 다친 몸이니 일단 진정해. 너 계속 말해봐. 그게 방금 보신 대로 기체 열소를 열소 날개에 에너지를 공급할 정도로 정지하긴 쉽지 않아요. 자칫하면 통제 불능이 되어버리죠.
하지만 긴용은 태생적으로 기체 열소를 잘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긴용을 매개체로 쓴다면 됐어, 그만. 너희에게 잡혀간 긴용들은 지금 어디 있지? 아마 아직 테팔 쪽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테팔의 아지트는 그자와 신복들 말곤 아무도 몰라요. 몰래 찾아도 보고 미행도 해봤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뒤를 밟아도 자꾸 놓치더라고요. 하늘에 숨기라도 한 걸까? 테팔. 분명히 들어본 이름인데 어디더라? 차스카! 여행자! 이 목소리는 알파! 알파 장로님? 장로님이 어쩐 일이세요? 근처를 순찰하다가 폭발음이 들려서 와봤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거였군. 장로님, 혹시 테팔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역대 비행시험 명단에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설마 너희 부족 사람이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꽃깃의 사람이라면 이 정도로 기억이 흐릿할 리는 없어. 그러고 보니 예전에 꽃귀태 비행시험에 참가하러 온 이방인이 한 명 있었지. 그때 넌 임무에 나가 있어서 기억이 별로 없을 거야. 그자는 메아리아이의 장인이었는데 하늘을 동경해서 비행부대에 합류하고 싶어 했지. 메아리아의 사람이요? 드문 일이네요. 그는 부단히 애썼지만 시험의 문턱에 닿지도 긴용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어. 결국 날개 잃은 자가 되어 침울한 모습으로 꽃귀태를 떠나 메아리아이로 돌아갔지. 날개 잃은 자. 설마 긴용에게 복수하려고 열소 날개를 만든 건가? 아니면 그저 하늘로 날아오르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고 싶었던 걸 수도 있지. 뭐든 그게 긴용의 목숨을 짓밟는 이유가 될 순 없어요. 일단 이자들을 당장 부족으로 끌고 가서 모두에게 진실을 알리고 갈등을 잠재울게요. 잠깐만, 차스카. 전에 상대의 주의를 끌지 않도록 최대한 조용히 움직여달라고 했던 말 기억해? 아직 우두머리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데다 열소 날개의 동력원에 관한 진술도 단지 추측일 뿐 증거가 없어. 이 상태에서 이자들을 끌고 가봤자 열소 날개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긴커녕 갈등만 심화될 거야. 어쨌든 지난번 일로 긴용의 적개심을 품은 사람이 많거든. 테팔이 이제야 언니를 잡으러 온 것도 설마 이것 때문인가? 그건 저도 몰라요. 근데 긴용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흘리라거나 긴용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뒷돈을 쥐어주라는 말은 했어요. 그치만 코야는 새끼가 잡혀가서 인간을 습격한 거잖아.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아.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역시 이해가 빠르네. 그전까진 내가 이 녀석들을 꽃기태로 끌고 가서 데리고 있을게. 더 이상 갈등을 부추기지 못하도록 꽃기태에서 활동하는 나머지 캐러밴 사람들도 전부 체포해두겠어. 네. 갈등을 뿌리 뽑으려면 테팔을 어떻게든 해야겠네요. 메아리아이, 거기에 단서가 있길 바라야죠. 지금은 한시라도 빨리 사태를 해결해야 해. 상황이 정리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자. 미안. 엄마, 그리고 언니, 여기서 푹 쉬고 있어. 잠깐 다녀올게.
알파가 분명 테팔이 메아리아이에서 왔다고 했지? 하지만 어떻게 찾지? 한 명씩 붙잡고 물어봐야 하나? 메아리아이의 지인에게 도움을 받는 편이 빠를 거야. 이 시간에 여기서 제일 찾기 쉬운 사람이라면. 실로는 그만 일어나. 너희구나. 조금만 기다려. 금방 내려갈게. 난 더 오래 날고 더 멀리 보려고 나무를 오르는 거지. 나무 위에서 자는 일은 거의 없어. 모든 사람이 너처럼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지칠 줄 모르는 건 아니거든. 그래서 이번에는 또 무슨 일로 내 소중한 휴식 시간을 방해한 거야? 미안, 실로는 급한 일이라서 어쩔 수 없었어. 혹시 테팔이라는 장인 알아? 테팔? 들어본 것 같은데. 푸마시네 애였지, 아마? 아니, 여길 떠난 지 몇 년은 됐어. 근데 테팔은 왜? 열소날개? 테팔 녀석 정말 만들어냈을 줄이야. 아무래도 오늘 휴식은 여기서 끝내야 할 것 같네. 정말 만들어냈다니? 설마 전에도 비슷한 연구를 했던 거야? 테팔은 꽃기토에서 돌아온 뒤 인공물을 이용해 하늘을 나는 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어. 날개 잃은 자가 된 후인가? 인공물이라면 네가 나한테 만들어준 총 같은 걸 말하는 거야? 네 총은 가장 긍지 높은 긴용보다도 길들이기 어렵잖아? 테팔이 바라는 건 재능 없는 평범한 사람도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는 거였어. 하지만 그땐 번번이 실패해서 공방을 수차례 날려먹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지. 그 뒤론 나도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 테팔의 부모님은 젊었을 때 많은 곳을 여행하다 테팔을 가지고 나서야 부족에 돌아왔어. 그 후에도 외진 곳에 살아서 남들과 교류가 거의 없었지. 부족 사람들도 친분이 깊은 편은 아니라서. 테팔에 관한 자세한 상황은 직접 물어보는 게 나을 거야. 지금 가서 푸마 씨를 모셔올 테니까 내 공방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오래 기다렸지? 이분이 테팔의 어머니, 푸마 씨야. 안녕. 우린 인사치레는 됐다. 그에 관한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구나. 우린 이미 연을 끊은 사이야. 난 그런 아들 둔 적 없다. 그의 머릿속엔 온통 하늘을 날겠다는 헛된 망상뿐이었어. 아무리 말려봐도 소용이 없었지. 마지막으로 떠나기 전엔 이런 말도 하더구나. 지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늘 위에 공방을 지켰다나. 이건 그 아이가 두고 간 노트야. 난 더 할 말 없으니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읽어봐라. 난 그런 아들 준 적 없어. 어차피 그 아이도 날 엄마로 인정한 적 없으니까. 사이가 되게 안 좋은가 봐. 얼마 전에 푸마 씨의 남편, 그러니까 테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는데 테팔은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어. 그래서 푸마 씨도 테팔을 완전히 내려놓았는지도 몰라. 난 푸마 씨를 위로하러 가볼게. 나중에 또 얘기하자. 번거롭게 해서 미안. 그럼 지금 단서는 이 노트밖에 없는 건가? 뭐라고 적혀 있어? 열소날개의 초기 구상이랑 하늘 공방에 대한 아이디어가 적혀 있어. 잿더미성 오츠카나타. 열소날개 기술의 원형이 거기서 비롯된 것 같아. 정말 하늘을 나는 공방을 만들려고 했던 걸까?
그것도 혼자서? 그게 정말 가능해? 시험장에서 본 거잖아! 엄청 높이 떠있던 그거! 그게 나타난 지는 꽤 됐지만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간 건진 아무도 몰라. 혹시 누가 올려보낸 게 아니라 어떤 고장으로 인해 더 높은 구름 위에서 지금의 높이까지 내려온 건 아닐까? 하늘 공방의 일부? 그럴 가능성이 커. 구름 위에 숨겨져 있으니 이시도로도 테팔의 아지트를 찾아내지 못한 거지. 진짜 하늘에 숨어 있었다니. 그럼 거기까진 어떻게 올라가지? 차스카, 너 그렇게 높이 날 수 있어? 어려워. 여행자를 데리고 올라가는 건 더더욱. 열소 날개를 사용해도 그렇게까지 높이 날진 못할 거야. 이 노트에 적힌 유물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유물은 테팔이 갖고 있을 테니 그쪽으론 가망이 없네. 못 날아.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라고. 게다가 나 혼자 올라가서 테팔을 상대하라고 할 셈이야? 걱정 마. 우리가 해결책을 떠올리지 못한다 해서 남들도 그러리란 보장은 없어. 꽃깃태의 비행 고수는 나뿐만이 아니거든. 그래! 알파 장로랑도 상의해보면 되겠다! 무토타도 한때 비행 부대의 엘리트였으니 꽃깃태로 돌아가서 두 사람한테 조언을 구해보자. 말도 안 되는 소리. 긴용은 우리 최고의 인형은 필요 없어. 우리에게 필요한 건 열소 날개야. 차스카, 드디어 왔구나. 부족 내 분위기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어. 조사는 좀 어때? 우리가 캐러밴 사람들을 체포한 게 비행 부대를 두둔하고 열소 날개 팔을 탄압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하는 사람들까지 있더군. 단서를 찾긴 했는데 확실한 증거를 구하려면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 잿더미 성의 유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오치칸이 남긴 독이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니. 하늘 공방, 시험장 상공의 열기구라. 그게 너희들의 다음 목적지야? 긴 용을 타든 열소 날개를 쓰든 그렇게 높은 곳까지 나는 건 무리야. 테팔이 정말 거기에 있긴 할까? 방법이라 아예 없진 않아. 정말? 시험장에 있던 분출구 기억나? 전에 지매기상과 막힘 현상으로 기체 열소가 부족해졌었잖아. 기체 열소가 충만한 지금 분출구를 다시 막아버린다면. 그러니까 가장 높은 곳에 분출구만 남겨서 거기에 모든 압력을 집중시키자는 거야? 그럼 기체 열소는 가장 높은 지점에서 모여 강한 풍압을 생성할 테니. 그 바람을 타고 위로 올라가면 되겠네? 맞아. 좀 위험하긴 하지만 차스카의 실력이라면 문제 없을 거야. 위험한 방법이지만 확실히 가능성은 있겠어. 분출구를 막는 방법은 시험장에 가서 잉카낙에게 물어보면 돼. 차스카, 하늘에 있는 증거를 찾는 일은 이제 너희에게 달렸어. 그렇구나. 정말 과감한 아이디어네. 잉카낙, 한시가 급해. 분출구를 최대한 빨리 막을 방법이 있을까? 기술적으로는 정밀한 계산을 통해 신중한 계획을 세우길 권장하지만 지금은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겠지? 그럼 단수 무식한 방법밖에 없어. 저기 있는 고체 열소 보여? 조사에 따르면 저 고체 열소는 안정적인 내부 구조를 이루고 있어서 쉽게 파괴되지 않아. 하지만 그로 인해 구조적인 약점도 생겼지. 비록 동시에 타격받지만 않으면 괜찮지만 동시에 타격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대로 무너져 내려. 알겠어. 무슨 계획인지 대충 짐작이 가. 역시
올바른 각도를 찾아 모든 약점을 동시에 공격해서 분출구로 떨어뜨리면 분출구를 막을 수 있을 거야. 진짜 단순 무식한 게 나한테 딱 어울리는 방법이네. 저기 봐! 분출구 위에 마침 고체 열소가 있어! 바람이 부는군. 지금이다. 바람이 부는군. 진짜 성공했어! 근데 나랑 여행자는 어떻게 올라가지? 언니한테 바람을 타고 너일 데려다 달라고 할게. 사실 아까부터 우릴 따라오고 있더라고. 전혀 몰랐어! 인간 부족에, 아니 어쩌면 내게 접근하기 싫어서겠지. 그래도 지금은 언니의 힘이 필요해. 부르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날아왔어! 맞아. 언니의 아이는 아마 이 위에 있을 거야. 준비 다 되면 테팔이라는 녀석을 만나러 가자. 이렇게 빨리 나는 건 처음이야. 토할 것 같아. 역시 부족에 있는 열기구랑 겉보기엔 똑같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개조되어 있어. 개조된 부분이 고장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고도까지 하강하게 된 거야. 테팔의 노트도 있으니 가능할 거야. 평소에도 총이 고장나면 내가 직접 정비하거든. 대충 다 됐다. 이쪽을 한 번만 더 걷어차면 되겠어. 평소에도 이런 식으로 총을 정비하는 거야? 진짜 작동하잖아! 하늘을 나는 공방이라니. 직접 보지 않았으면 절대 안 믿었을 거야. 테팔은 이런 기술을 가졌으면서 왜 열소 날개에 집착하는 걸까? 노트에 적힌 바로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건 잿더미성에서 구한 부품을 사용해 만든 거라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대. 게다가 방금 전에 이동 방식을 보면 기동성도 보장할 수 없는 것 같고, 자유로운 비행을 동경하는 테팔에게 있어서 이건 그의 꿈과는 거리가 있었겠지. 그치만 테팔이 유물을 가지고 있다면 직접 날 수 있는 프로토타입을 만드는 건 별로 안 어렵지 않아? 왜 굳이 공방을 지어서 대량 생산까지 하려는 거지? 이해가 안 돼. 테팔에게 자유롭게 나는 것 말고 다른 꿈이 더 있단 말이야? 이 공방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길 바라야지. 빈룡이다! 역시
미약하지만 아직 숨은 붙어있어. 이 우리는 태팔이 열소를 추출하는 데 쓰는 장치겠지. 열소를 다 뽑힌 긴용은 극도로 쇠약해져서 움직이기조차 힘겨울 거야. 태팔을 해치우고 나서 다시 구하는 수밖에 없겠어. 내가 한번 볼게. 열소를 연구한 기록 같은데 330번째 기록. 내 지원으로 하늘 공방이 마침내 가동을 시작했다. 기능의 80%를 잿더미성의 유물에 의존해야 하지만 적어도 첫발은 내디딘 셈이다. 348번째 기록. 유물 분석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곧 복제해서 양산할 수 있을 것 같다. 는 이 시대를 초월한 발명품에 열소날기라는 이름을 붙일 생각이다. 내 꿈이 곧 이뤄질 거라는 예감이 든다. 377번째 기록. 열소날기를 소형화하자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다. 정제 과정에서 기체 열소의 불안정한 특성이 발현된 것이다. 는 정제 실험의 속도를 늦추자고 했지만 난 내가 실패만 거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114번째 기록. 긴령을 이용해 기체 열소를 정제하는 데 성공했다. 117번째 기록. 캐러밴과 사냥꾼을 고용해 야생 긴령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121번째 기록. 열소 수집 효율성을 눈에 띄게 높였다. 지워진 부분이 너무 많아. 아마 태팔이 노트에서 언급한 뒷배겠지. 누군가 그의 실험을 지원해주고 있었어. 근데 이 노트 왜 중간부터 번호 순서가 뒤죽박죽이 됐지?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일단 노트를 챙겨서 계속 앞으로 가자. 헷! 처음 보는 장치네. 이것도 잿더미성의 부품으로 만든 것 같은데. 설마 이번에도 걷어찰 건 아니지? 저 장치는 또 뭐람? 이번에는 힘껏 걷어차줄 수밖에 없겠네. 약점을 노려 공격하자. 이런 곳에 사람이 있다니! 태팔이 유물과 프로토타입으로 데려온 신복일 거야. 조심해. 나이자. 지금이다. 저기 봐! 기록이 엄청 많아! 403번째 기록. 새로운 동료를 소개해줬다. 다들 내 꿈에 공감해주었다. 나는 말했다. 어떤 용은 날개를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재능을 타고나서 우리가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하늘을 가졌다고. 나는 말했다. 그러나 진볼은 개체 간의 차이를 없앨 수 있다고. 도구를 손에 쥔 인간이 더는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 아래에 있는 약자가 더는 강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또 나는 말했다. 우리의 연구와 열소날개가 인류에게 새로운 진보를 가져다 줄 거라고. 모두가 같은 하늘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그때가 되면 또 날 자랑스러워해주겠지? 모두가 같은 하늘을 공유한다라. 정말 그러면 좋겠네. 정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빨라져서 더 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태팔, 너한테 열소를 빼앗긴 용들은? 네가 지금 하는 일은 공유가 아닌 약탈이야. 그러니까 절대 용납 못해. 아니야. 여기에 다른 증거는 더 없는 것 같으니 이만 가자.
바람이 부는군. 날자. 목표 고정. 붙잡힌 균룡이 이렇게 많다니. 일단 문제의 근원부터 해결하자. 여긴 공방의 중심 구역인 것 같아. 하지만 오는 길에 아기 긴룡은 발견 못했어. 일단 이 근처를 조사해보자. 치매의 흔적을 못 찾으면 왔던 길로 돌아가서 다시 찾아봐야지. 차스카! 여행자! 이리 와봐! 왜 그래? 치매를 찾았어? 그건 아닌데 테팔의 또 다른 기록을 발견했어. 그래. (428번째) 기록. 우리는 원래 기체 열소 정제 실험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열소 날개의 완성이 코앞이다. 절대로 여기서 멈출 순 없다. (436번째) 기록. 오늘 긴룡을 매개체로 정제 열소를 추출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물론 실현 가능성은 있지만 그건 아니다. 우리의 비밀 실험이 성공하기만 하면 또 더는 이 일을 고민하지 않아도 되겠지. 443번째 기록. 실험 날짜가 내일로 정해졌다. 곧 내 생일이니 멋진 서프라이즈를 선사할 생각이다. 444번째 기록. 이 기록은 왜 제목밖에 없지? 제목을 쓴 사람이 실험의 경과를 미처 기록하지 못한 걸지도. 0번째 기록. 지난번 사고로 많은 동료가 희생됐다. 그 중에는 우리의 친구와 연인, 아이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멈춰설 수는 없다. 우리는 그들의 유지를 이어받아 그들의 꿈을 대신 이룰 것이다. 오늘부터 우리는 기체 열소를 인공적으로 정지하는 방법을 포기하고 긴룡에게서 이를 추출하려 한다. 야만적인 짐승들은 인간에게 아무 기여도 하지 못하는 존재. 그들을 희생시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가치다. 원활한 작업을 위해 하늘 공방을 계속 확장하며 꽃깃의 근처로 점차 옮겨갈 예정이다. 이 모든 건 모두가 같은 하늘을 공유하기 위해, 그리고 테팔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 내용, 그리고 0부터 다시 시작된 번호. 설마 그 전까지 기록을 적은 테팔은 이미... 기록 뒤에 편지가 끼워져 있어. 푸마가 테팔한테 쓴 편지야. 테팔, 네가 어디에 있는지도 이 편지를 어디로 붙여야 하는지도 모르겠구나. 너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꽃깃태에 편지를 보내본다. 네 아빠가 위중하셔. 지금까지 많이 다투긴 했어도 그래도 네 친아빠인데 보러 와주면 안 되겠니? 네가 아빠를, 그리고 날 싫어한다는 건 안다.
네가 평생 동경해온 건 오직 하늘과 네 생모뿐이지. 그래도 올 때까지 기다리마. 아빠가 널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르니 꼭 와다오. 푸마가 테팔의 친엄마가 아니었다니. 그런 아들을 둔 적 없다고 했을 땐 그냥 홧김에 한 말인 줄 알았는데. 테팔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건 최근 일이야. 편지지는 새 것인데 비해 앞쪽의 기록은 꽤 오래돼 보여. 테팔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못 간 건 이미 오래전에 목숨을 잃어서인지도 몰라. 이 편지가 왜 꽃깃태에 보내졌는지, 테팔이 왜 하늘을 동경했고 어떻게 잿더미성의 유물을 손에 넣었는지, 이 모든 질문의 답이 나온 것 같네. 그래, 테팔은 내가 날개 잃은 자가 된 후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낳은 아이야. 테팔의 존재는 나에게 희망을 불어넣어줬어. 그 아이의 엄마로서 난 허송세월하는 날개 잃은 자가 아니라 하늘을 누비는 기사가 되고 싶었지. 반면 테팔의 아빠는 부족으로 돌아가 아이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주고 싶어 했어. 긴 다툼 끝에 우리의 관계는 무너졌지. 그렇게 테팔의 아빠는 고향으로 함께 돌아간 동료와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나는 혼자 꽃깃태로 돌아왔어. 알파! 그런데 그들을 따라 메아리아이로 돌아간 내 아이가 여전히 하늘을 동경하고 있었던 거야. 차스카, 넌 모를 거야. 그 아이가 내 앞에 나타나 비행 시험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그 아이가 내 지위에 기대지 않고 신분을 숨긴 채 스스로의 힘으로 하늘을 날고 싶다고 했을 때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그 아이가 긴룡에게 거부당하고 다친 과거의 나처럼 날개 잃은 자가 됐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날 줄은 몰랐는데. 오해하지 마, 차스카. 너희랑 싸우려고 온 건 아니야. 대화를 나눠보자. 네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여기까지 오면서 테팔의 꿈이 뭔지 깨달았지? 모두가 같은 하늘을 공유하는 것. 테팔의 꿈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2번 다시 날개 잃은 자는 나오지 않을 거야. 우리의 공중 전력도 훨씬 향상될 거고, 그럼 전쟁이 불러오는 슬픔도 훨씬 줄어들 테지. 주이추와 같은 비극도 더는 없을 거야. 차스카, 열소 날개를 이대로 없애도 정말 괜찮겠어? 그게 당신이 갈등을 일으킬 이유가 되진 않아. 부족 사람들의 논쟁 말이야? 새로운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게 하려면 때로는 이런 방법도 불가피해. 엄마가 아이에게 쓴 약을 먹이는 게 해치려고 그런 거겠어? 아니잖아. 잠깐은 힘들지만 아이도 결국은 엄마를 이해하게 돼. 열소 날개가 바로 그 쓴 약이야. 긴용이라는 단물을 포기하지 않는 한 꽃깃태는 성장하지 못해. 꽃깃태가 열소 날개를 완전히 받아들이고 나면 정제 열소의 출처를 알게 된 듯 포기할 수 있을까? 다들 대의를 위해서라면 긴용 몇 마리쯤은 희생시킬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거야. 하늘을 지배하는 힘을 순순히 포기하진 않을 거라고. 다만 너희가 이렇게 빨리 움직인 건 예상 범위 밖이었어. 열소 날개를 보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여길 찾아낼 줄이야. 완벽과는 거리가 먼 계획이네. 그래도 아직 늦지 않았어. 차스카, 여행자, 너희는 인류의 희망이야. 너희가 내 행동을 질책할 거 알아. 하지만 인류와 나타를 향한 내 사랑엔 한치의 거짓도 없어. 차스카, 너도 알지? 난 그동안 꽃깃태의 모두를 내 아이처럼 대해왔어. 같은 인간으로서 내 생각을 이해해주길 바래. 알파, 나타는 인간만의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나도 인간만의 차스카가 아니야. 지금까지 심연이 나타를 몇 번이나 덮쳤지? 심연의 세력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크지만 나타는 여전히 용과 인간의 나라로 존재해. 전에 그랬지? 무력으로 이룬 평화는 금방 무너지기 마련이다. 유대야말로 문명의 초석이다라고. 인간과 용의 유대를 저버리고 자신의 힘만 추구하는 건 팔을 부러뜨려 몽둥이로 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야. 본능에 지배당하는 짐승은
인간의 유대를 이해하지 못해. 저런 사람이 대체 어떻게 긴용 기사가 된 거지? 그것들은 강자에게만 고개를 숙이지 약자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아. 잿더미 성에서 도망쳐 나온 내게도 그랬고 낙담에 있는 테팔에게도 그랬지. 약육강식밖에 모르는 것들. 우리가 더 강할 때만 순순히 말을 듣는 짐승은 언제든 우릴 다시 배신할 수 있어. 알파, 긴룡이 그때 날개 잃은 자를 거부한 건 당신들이 하늘에서 죽지 않길 바라서야. 차스카! 열소 추출은 순종하지 않는 야생 긴룡에게만 한다고 약속하지. 그것들은 인간에게 아무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니까. 유감이네. 엄마랑 언니도 그리고 나도 전부 순종하지 않는 야생 긴룡이라서. 우리에게도 가족과 동료, 아이가 있어. 야생 긴룡들이 당신의 우리 안에 갇히게 두진 않겠어. 그래. 역시 너희를 설득하는 건 무리인 것 같네. 그럼 이건 어떨까? 알파, 당신! 섣불리 움직이지 않는 게 좋을 거야. 이 녀석을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다면 말이지. 이건 열소 추출용 우리야! 여기 오기 전에 부하들한테 부족 최강의 전사와 최강의 지원군이 자리를 비운 틈에 꽃기태를 접수하라는 명령을 내렸어. 접수? 무토타랑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보수파의 몰락을 조금 앞당긴 것뿐이야. 차스카, 너희가 날 궁지로 몰지만 않았어도 이렇게까진 하고 싶지 않았어. 우릴 도울 게 아니라면 여기 얌전히 있다가 모든 게 마무리되고 나서 돌아와! 대화는 핑계고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두는 게 진짜 목적이었군. 아니야, 차스카. 난 정말 너희의 이해를 받고 싶었어. 너희는 인류 중에서도 보기 드문 강자들이지. 무기를 내려놔! 그럼 이 아이를 해치진 않을게. 우리가 상황을 통제할 때까지 보름 정도만 여기 얌전히 있어준다면 이 아이를 데리고 안전히 떠날 수 있게 해주겠어. 꽃기태의 대다수가 우리의 꿈을 인정해준다면 불의 신도 부족 내부의 일에 함부로 간섭할 수 없어. 꽃기태는 당신들의 삐뚤어진 꿈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 그럼 안심하고 여기에서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네. 어쩌지? 꽃기태 사람들이 다 같이 저항한다 해도 무토타가 위험해. 대화는 여기까지야. 당장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로 들어가. 치매가 아직 알파에게 잡혀있어. 진짜 방법이 없나? 언니? 뭐야? 무슨 얘기를 나누는 거지?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무기를 버려! 지금 당장! 유머리! 빛나라! 바람을 타고 먹고! 채워줄까? 뭔가 이상해. 뭐야, 저 녀석! 우리랑 같이 죽을 생각인가? 이럴 수가! 유물은 이미 안정됐을 텐데! 방금 전투의 영향을 받았는지도 몰라. 이대로는 공방이 얼마 못 버틸 거야.
안 돼. 이 밑엔 나의 꽃기태가. 알겠어. 엄청난 힘이네. 지난번에 장난감이랑은 전혀 달라. 적당히 내던진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겠어. 하지만 공방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면 공방에도 꽃기태에도 피해가 가지 않겠지. 언니, 나 한 번만 더 제멋대로 굴게. 우리 같이 이걸 하늘로 가져가자. 걱정 마.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내던질 자신 있어. 기껏해야 찰과상 정도로 끝날 거야. 언니가 날 제때 받아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 없어. 아주 간단한 놀이야. 우리가 어릴 때 했던 거랑 똑같아. 나도 오래 억제하진 못해. 지금 바로. 웃기지 마! 알파, 대체 무슨... 넌 너무 순진해, 차스카. 그렇게 위험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야? 꽃기태의 안위를 저 용에게 맡겨둘 순 없어! 당신 설마 당신이 가는 게 나보다 성공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날개 잃은 자였던 내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폭발 범위를 벗어나긴 어렵겠지. 하지만 유물을 가지고 하늘에서 죽는 것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 이 정도면 부족이 휘말리진 않겠지. 무슨 영웅처럼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코야, 많이 다쳤어? 어디 봐. 별거 아니긴 무슨. 내 밑으로 날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 왜 날 감싼 거야? 실수였다고? 이런 상황에 그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차스카! 코야! 그쪽 상황은 좀 어때? 잔재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번에도 너한테 빚을 졌네, 여행자. 알파, 아직도 긴용이 유대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엄마, 열쇠를 정지할 방법은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그러니까 무리해서 고민하지 마. 나한테 조금만 시간을 줘. 나를 믿어줘. 꽃기태는 늘 강자를 숭상해 왔어. 그리고 그 강함은 승자에 의해 정의되지. 뒤처진 사람은 나였네. 코야, 언니.
그러니까 폭발 때문은 아니라는 거죠. 몇 번을 말해. 폭발의 영향은 크지 않았어. 오랜 상처가 쌓인 상태로 분주히 돌아다녀서 그래. 갑자기 긴장이 풀리니까 그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온 거지. 나랑 똑같다니까 아주. 너도 이제 걱정하는 심정이 어떤지 알겠지? 이제 위험한 일 좀 그만해. 네 엄마가 연기 주인에서 편지까지 보내왔더라. 널 제대로 못 지켜봤다고 어찌나 잔소리를 하던지. 그쪽에 일만 없었으면 잔소리하러 꽃깃회까지 찾아왔을 거야. 나중에 엄마한테 사과하러 갈게요. 약속한 거다. 이제 우리 피해 다니지 말고 미뤄둔 건강검진도. 알겠어요. 언니! 깼구나. 당장 가서 모두를 불러올게. 자스카! 아직 얘기 안 끝났다. 저 녀석 며칠이 지나도록 널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는 모양이야. 코야는 아직 날 용서하지 않았을 거야라고 중얼거리더라고. 참나, 솔직하지 못한 게 누군지 원. 털털해 보여도 이런 쪽으로 누구보다 서툴다니까. 중재인이면서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과 화해할 줄도 모르다니. 저런 녀석이 잘하는 걸 지켜봐 주느라 고생 많았어. 그리고 고마워. 하늘에서 차스카를 지켜줘서. 쿠스코, 우리 왔어. 앞으로 차스카 데리고 위험한 짓 하지 말아달라고 했어. 쿠스코 씨, 심정은 알지만 이번엔 차스카가 위험을 무릅써준 덕분에 하늘 공방이 추락하지 않은 겁니다. 그나저나 무토타는 그때 어디 안 다쳤어? 알파가 심어둔 사람이 갑자기 난동을 피우긴 했는데 그때 마침 코이유르랑 준한을 가르치던 중이었거든. 두 사람이 여러 가지 일에 대응해줘서 나도 다른 곳에 대처할 수 있었어. 그래서 알파 일당이 큰 문제를 일으키진 못했지. 날개 잃은 자라고 해서 전부 열소날개로 소중한 동료를 대체하길 바라는 건 아니야. 어쨌든 이번 일은 미안해. 알파의 음모를 더 빨리 눈치챘다면 그렇게 많은 긴용들이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하늘 공방은 거의 다 철거했어. 무해한 부분만 조금 남겨서 그곳에 알파 일행을 구금할 생각이야. 하늘에서 그 녀석들도 갇혀있는 기분을 제대로 맛봤으면 좋겠네. 그럼 이제 갈등은 하나밖에 안 남은 것 같군. 우리의 중재자 씨, 네 차례야. 상황이 정리되면 얘기하자고 했었는데 막상 때가 되니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 언니, 그땐 미안했어. 그 말은 날 원망하지 않는 거야? 온 가족이 성격이 똑같네. 근데 저번에 제외했을 땐 왜... 그럼 언제 풀렸던 건데?